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원의 홍일희 원장입니다. 코골이와 더불어 무호흡증, 즉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수면 호흡장애 진단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마다 즉 숨을 쉬지 않는 이유와 양상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호흡증의 종류와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호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무호흡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기도가 해부학적으로 좁아져 숨을 못 쉬는 폐쇄성 무호흡, 기도가 열려 있지만 뇌에서 숨을 쉬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아 숨을 못 쉬는 중추성 무호흡, 처음에는 중추성으로 진행되다가 이어서 폐쇄성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혼합성 무호흡이 있습니다. 중추성 무호흡증과 폐쇄성 무호흡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다가 숨을 멈추는 무호흡을 눈으로 관찰해보면 폐쇄성 무호흡은 가슴과 배가 숨을 쉬기 위해 움직이지만 코와 입으로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중추성 무호흡은 가슴과 배가 숨을 쉬기 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코와 입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없습니다. 가슴과 배가 숨을 쉬려는 노력을 하는지가 구별 포인트입니다. 폐쇄성 무호흡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코부터 폐까지 가는 기도 파이프에서 해부학적으로 좁아진 모든 부분이 폐쇄성 무호흡을 일으킵니다. 작은 턱, 아데노이드 비후 등 직접적으로 좁아진 것도 있지만 비만, 근육의 탄력성 저하, 음주, 흡연 등 기능적으로 좁아진 것도 원인이 됩니다. 중추성 무호흡증은 왜 생기나요? 숨을 쉬려는 명령을 내리는 뇌관에 있는 호흡 중추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 중추는 이산화탄소 증가와 산소 포화도 감소에 반응을 하여 숨을 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숨을 쉬라는 노력이 없는 중추성 무호흡이 나타납니다. 혼합성 무호흡증이란 무엇인가요? 중추성 무호흡으로 시작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욱 높아져 다시 숨을 쉬라는 명령이 나와도 해부학적으로 좁아져 있는 부위가 기도를 막아 숨이 터지지 않는 상황을 혼합성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폐쇄성 무호흡의 심한 형태입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잠자는 동안 발생하고 여러 가지 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뇌파를 포함한 수면 다원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중추성 무호흡증은 위험한 것인가요?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이나 종양 등 뇌에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자는 동안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잠들 때 일시적으로, 자다가 잠깐 뇌가 각성된 이후에 양압기 사용 초기에 정상적인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리적 현상으로 흔히 나타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폐쇄성 무호흡증은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 기도 확장기 및 양압기 등 기도를 넓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중추성 무호흡증은 호흡을 만들어주는 양위압력 양압기나 인공호흡기 개념의 양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혼합성 무호흡증은 폐쇄성의 심한 형태로 인식하여 양압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폐쇄성 무호흡증보다는 적응 기간이 좀 길 것을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숨을 멈추는 현상이 관찰되면 심한 정도도 중요하지만 형태와 임상 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추성의 경우는 생리적인 경우인지 병적인 경우인지를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무호흡입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